오늘은 이제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는 좀 독특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좀 경직된 조직 문화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고 싶고, 또 기업을 운영한다는 그 목표가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 뭐 당연히 의미 있지만, 수익이라는 개념보다 의미 있는 가치를 계속 강화하고 확산하는 것이라고 우리 계속 검토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처음의 취지처럼 잘 조직이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개선해보자. 그 부분들을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마인드라는 개념으로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직 문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원동력으로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존 조직에 이제 새로운 조직들을 인베디드 시키게 되면 기존 조직에 좀 부조화가 생기게 될 거예요. 좀 낯선 일을 하는 조직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다른 문화로 조직이 운영이 되는데, 이제 그 상황들을 보고 수용화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불편해지겠구나라는 거를 벤치마킹이 되는 거죠. 앞에 모델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예시들을 안에다가 보여주고, 또 자생적으로 내부 조직들이 저 형태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수용하는. 그래서 사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내 벤처를 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 영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탑다운으로 뭐 명령 체계로 지시사항으로 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TF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활동 조직, 학습 조직이라는 개념들을 구성해서 조금 자유롭고 또는 리스크가 좀 적은 책임감을 좀 낮춰주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조금은 부러워지기도 하고 시기하는 구조도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연결해서 함께 좀 시너지가 나는 방향으로 또는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 사내 기업가 정신을 운영하는 목적입니다. 사내 기업가라는 개념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론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코퍼레이티드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해서 벌써 한 4, 50년 된 거죠. 기업 내부에서도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돼 왔었는데, 우리가 전에 기업가 정신 개념을 말씀드릴 때 창업가로서 뭔가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앙트러프러너십을 계속 검토했었는데, 그 한 명이 모든 걸 다 운영하는 거는 창업 단계 초기에는 가능하지만 오가니제이션 구조, 조직화가 돼 버리면 갈등 구조가 생기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을 혼자 다 짊어질 수 없어서 모든 조직원, 구성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좀 가지면 함께 뭔가 발현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라는 분이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뭔가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다. 미리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던 거고, 자라라는 연구자는 95년 정도 이제 IMF 막 직전 또는 해외에서도 막 버블이 벤처가 확산될 때, 버블이라는 단어보다는 급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작은 조직에서 기업가 정신
또 특히 이제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이 높은 기업들이 투자 매력도 있고 수익성도 좋고 비즈니스 개발하는 역량도 높고 이렇게 된다. 또 그런 기업들이 좀 특이하다라는 요인들을 연구하셨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연구가 되었고요. 첼스브로가 2000년 정도에 사내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조직의 활동, 그 다음에 조직의 자원들을 얼마나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로 이제 조금 학계 또는 연구계에 좀 특이하구나. 관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경영학의 기본 요소가 관리론이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면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이라면 뭐 관리를 하려면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노베이션을 하거나 또는 아이데이션을 해 나가는 그 부분을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있는 아이템 또는 있는 사업들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는 경영학 이론이 찰떡처럼 잘 맞아 떨어졌는데 이제 경쟁사들이 많아지고 벤처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비슷한 양상의 사업들이 많아지면 이제 차별화가 또는 변화, 혁신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 또는 새로운 신상품들이 경쟁력으로 또는 차별화 요인으로 표출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관리만 갖고는 안 된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양손잡이 개념의 경영이 필요하다. 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신사업을, 신규 기획을 잘 만들고 한쪽에서는 그 기획된 거를 잘 구현하고 또 구현한 거를 재반복 구현하기 위해서 효율화하는 부분들 이렇게 역할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또 경영학에서 연구하는 방법도 또 여러분들이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업무 효율화냐, 업무의 효과 증진이냐, 뭐 용어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될 텐데 효과와 효율 사이에서 사내 기업가 정신은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증폭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내벤처하고 전략적 기업가 정신 이렇게 이제 좀 구별을 해볼 텐데 사업을 할 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때 물론 있는 사업을 관리하는 거는 효율성을 높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건 상당히 리스키하고 도전적이어야 하거든요. 또 챌린지가 많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 안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좀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별도의 개념을 만드는 흐름, 분야, 그걸 이제 독립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나누고 저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사내, 기업 내부에서의 조직 능력. 우리가 기존에 쭉 살펴본 건 독립적 기업가 정신을 본 거죠. 그 파운더의 생각들, 또 파운더의 기질이 어떤 거냐를 봤다면 오늘은 기업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또 차세대 리더들이 가질 수 있는 사내 기업가 정신을 좀 보려고 하고요. 또 이게 더 나아가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볼 건데 대학이나 공공, 국가 차원에서 좀 더 큰 인프라 안에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내 기업가라는 부분들 저희 지금 요거 보고 있는데요. 사내 벤처에서도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사내 벤처라는 개념으로 흘러가는 게 있고 전략적 마인드라는 개념으로 사고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사내 벤처는 뭐 뒤에서 보겠지만 내부 창업형, 협력 창업형, 그다음 외부로 이제 도출이 되는 창업형 세 가지로 구별이 되고요. 뭐 구별이라는 개념보다 뻔한 얘기죠. 내부에서 할 거, 인베디드 할 거냐, 아웃소싱에 나갈 거냐, 스핀오프 할 거냐, 뭐 이런 구조, 스핀 아웃, 스핀 인,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건 차후 알려드릴 거고요. 같이 살펴볼 겁니다. 전략적인 기업가 정신, 사실 이 부분들이 혁신적인 인재라고 개념을 좀 보게 되는 거고 조직에서도 차세대 리더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강화받도록 육성되고 있죠. 기업 내부에서도 보통은 차세대 리더들을 육성 관리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전략이라는 개념들을 먼저 습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사내 기업가 정신, 뭐 기업의 벤처링 개념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사내 벤처링이라는 개념하고 전략적인 기업가 정신 구별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포괄한 게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앞에 구조를 보여드렸습니다. 뭐 용어가 약간 다르긴 되지만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보면 기업 벤처링이 새 조직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을 창출한다는 점이라면 전략적 갱신, 전략적 기업가 마인드, 기존의 기업 전략의 갱신이나 변화, 또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역할이 기업 벤처링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개념이지만 전략적인 기업가 정신은 차세대 리더 또는 조직에 가장 필요한 인재들, 내부 혁신가들을 육성하는 것이다 라고 구별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사내기업가 개념들은 자체적인 혁신 능력이 없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바뀌고 또 소비자는 점점 영리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상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기획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전체 과정 안에 무언가를 기회를 발굴하는 개념, 또 발굴된 기회들 중에 어떤 구조, 어떤 항목들이 또는 어떤 컨셉들이 더 유리한가를 평가하고 그 중에 우리한테 진짜 실효성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템들을 한번 돌려보고 반응을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사내벤처로 독립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증가하고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올인원으로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대기업처럼 또는 재벌처럼 올인원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 조직은 하나를 놓고 모두 핸들링을 하면 편하긴 하죠. 효율적이니까. 근데 이게 캐릭터가 다 다르다면 스타일이 너무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효율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성과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각각 조직을 재분할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트렌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내벤처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 환경을 보면 기존의 아이디어 제안들, 관리 조직 한해서 뭐 새로운 컨셉이 있으면 제안해. 그럼 구현할게. 뭐 이렇게 하면 제안 수는 많아요. 하라고 했으니까. 또 해야 하는 상황일 테니까.
근데 본인이 할 건 아니니까 실효성이 없는 또는 너무 일반적인 대중적인 컨셉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고, 또 아이디어 제안할 때 뭐 강제로 뭐 직급별로 뭐 내, 몇 건 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슬슬 눈치를 보게 되죠. 뭐 건수로 할 거냐, 퀄리티로 할 거냐. 네, 그러다 보니 효율적인 구조가 잘 안 나오게 됐을 거고, 또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누가 몇 건 냈다, 또는 누가 무슨 건을 냈다, 이런 걸 아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덧붙이기를 하거나, 그래서 제한율 자체도 조금 사람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졌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줬는데 채택은 됐는데 그냥 고마워 이러고 끝나면 구성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뭐 발명 보상을 한다던가, 아이디어 제안 보상을 한다던가, 성과에 대한 스톡 옵션을 준다던가, 이런 절차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내부 조직이 좀 복잡해져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또 전문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임직원들이 내부 조직을 이제 조직화하다 보면 탑에 있는 리더와의 간극이 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되는데 상호 견제는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단짠 기능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버릴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 속도가 둘 다 견제하느라고 천천히 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들도 이게 좀 불리하구나. 좀 같은 속도를 내서 함께 시너지라는 말들, 윈윈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으나 서로 견제하고 속도를 좀 완화시킨다는, 완속을 천천히 하다 보니 전체 바디, 비클 자체가 속도가 안 나는, 그럴 때 이제 사내 벤처라는 자극을 해서 빼버리는 거죠. 빠른 속도가 나온 데는 단독으로 가볍게 움직이게 하고, 속도가 안 나는 조직들을 도려내는 개념들, 그러면 다른 속도 전체가 좀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경량화하는 작업들, 네, 그런 작업들을 해서 현재 조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어떻게 보면 한번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사내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이 더 발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내 벤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에릭 리스가 2011년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고, 또 그때까지는 별로 뭐 그래 그 정도 뭐 이런 느낌이었었지만, 이제 IT 기업들, 스타트업들이라는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가벼운 도전, 가벼운 점검, 그리고 빠른 속도의 시장 반응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졌었어요. 그래서 린 스타트업의 기본 틀은 뭔가를 구축하면, 배우는 과정 속에 뭔가 구축이 되면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현해봐라, 만들어봐라.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또는 실현하는 과정 속에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 개선하는 거죠. 피드백이라는 이런 구조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것. 요게 린 스타트업의 이제 기본 맥락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반영이 됐어요.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행보다는 반복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수요를 빨리빨리 대응하다 보니 완결성이 높은 상품들이 필드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체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벌써 이런 사내벤처 제도나 효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내벤처 팀들이 뭐 스핀오프를 했네,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